안녕하십니까, 박정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 오늘은 이제 한 달 넘게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제가 이제 기준의 철학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모아놨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썼던 내용인데요. 그 리더의 권위만으로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올렸던 그 내용들은 실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기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리더 혹은 직책자들은 본인이 그 전에 구성원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내가 상위 직책자가 되면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권한이나 어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역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직급이나 직책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조직을 관찰하면서 느낀 바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진 역량을 기반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버로서의 전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 잘 길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해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 권위라는 것이 오히려 뭔가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행사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요. 뭐 기업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연이 되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께서 그 직책자 분께서 초임 리더로서,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한 회사의 초임 리더로서 부임을 했을 때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입사 초기에 명확하게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루뭉실한 조건의 기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채용이 그렇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 들어왔을 때의 권한과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그 괴리감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은 조직에 대한 초입부터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각이라는 것이 대표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면접을 볼 때와 실제 조직 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때가 막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표가 오히려 1대1 면담에서, 그 직책자와의 면담에서 그 조직의 수준이 낮다, 조직 본인의 경력이나 뭐 어떤 업력에 비해서 견주어 봤을 때 너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원이나 구성원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평가를 이미 벌써부터 낮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리더를 대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의사결정권자인 그 리더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던 거죠.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앞서 언급된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한 지난 1년 정도 그분께서 이제 조직에서
몸을 담으면서 부대 하여튼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그 리더가 한계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늘 얘기하던 뭐 기준이나 규정조차도 안 만들어져 있었는데 본인이 진정 전문가라면,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건데 그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그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았던 분께서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조직을 단지 이제 신임 리더라고 해서 누군가를 채용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직급 구조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새로 부임한 직책자와 기존 구성원들의 직급이 동일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의 중심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인력들, 각 견션이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재무회계 쪽에 각 기존에 있던 인력들인데 동등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팀장이긴 하지만 그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미미한 수준이고, 하필이면 그 직급 또한 동일하다 보니 당연히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혹은 리더십으로서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와의 갭, 그리고 그 의식 차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신임 리더는, 신임 팀장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기준을 잡고 뭔가 형세를 만들어 나가려 하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강점, 그러니까 신사업이나 전략 부분에서 부재한 부분들을, 조직 내에서 부재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더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구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경력직으로서 전문성이나 그런 당장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쌓아나가는 성과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면 오히려 본인에게 다가오는 구성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형태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리더라는 것이 직책을 부여받는 순간 탄생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리더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해도 되겠다,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라면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조직에서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실제 자기 인생이나 자기 업에 있어서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수동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본인의 주도적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들을 좀 살아나가고 그런 기회들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는 늘 리더라고 자신을 부르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본인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쌓았던 역량이, 성과가 인정은 받았으나 그것이 리더십에
으로서의 역량이나 성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무자로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에 아주 부합한 모습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뭐 기준의 철학이라는 책도 거의 집필 끝났고요. 이제 좀 구성을 하고 다듬으면 되는데 한 7월 달쯤 7월 이번 달이고요. 8월 달쯤 혹은 뭐 가을 초입쯤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쇼츠도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때 책이 나오면 그때 또 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쇼츠나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 리더십이나 조직생활, 커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어묵드리면서 좋은 시간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더.kr이라고 제가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 커리어 관련된 서비스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늘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픈 엠퍼슨의 박정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